앞선 자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증시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향후 시장에 있어서 중립적인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관 투자자의 이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 이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어떤 이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기관 투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관 투자자의 어떤 시장이 형성되었던 1968년도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기관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신뢰를 추락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였던 1989년도에 진행됐던 12.12 증시 안정대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살펴봄으로써 기관 투자자의 신뢰 추락은 아주 뿌리 깊게 배겨진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자료는 두 개의 파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989년 12월 12일 대규모 증시 안전대책이 마련됐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1985년도에 100여 포인트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1989년도 11월 중에는 1000포인트 선을 넘는 그런 강력한 상승장이 전개됐었습니다. 100여 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니까 거의 10배, 지수가 10배 올랐다는 장은 우리 증시 역사상 최초이자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12월에 11월 중에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지수가 한 870포인트까지 빠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12월 초순에 9일 연속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태우 정부의 이규성 재무장관은 증시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한으로 하여금 특별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투신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주식을 무제한으로 매입할 것을 지시를 하고요. 자, 2.9조 원의 투기용을 지시해서 연말까지 투자 신탁들은 2.7조 원이라는 주식을 매수하게 되죠. 당시에 97조 원이었거든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런데 거의 3%에 가까운 자금을 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때 잠깐 870포인트였던 것이 950선까지 상승을 했었죠. 90년대 들어서는 주식시장이 이게 속절없이 500포인트 근처까지 하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 매수한 자금이 대부분 손실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동시에 한은의 투기용이 10%의 금리로 대출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 부담도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도 빠지고 금리 부담도 커다 보니까 투신의 어떤 자본 재무 구조는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90년 4월에 그래서 결국은 대한투자신탁이 자본이 잠식이 돼버리는 상황이 초래됐고요. 90년 4월부터 93년 3월까지 보면은 삼투신의 부채가 6.5조 원으로 폭증을 하게 됩니다. 이자만 해도 1.68조 원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그동안 3년 동안 보면은 특용의 거의 50%를 훨씬 넘는 게 이자 부담을 안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누적 결손금이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나게 되죠. 잘못된 증시 부양책이 투신으로 하여금 어떤 경영을 부실을 초래했고요.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뒤에 살펴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런 어떤 누적 결손의 상태, 재무 구조가 거의 걸레가 되는 상황이 외환위기 때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까지 지속이 됐었고 대우그룹이 부도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투신의 문제는 더욱 부실의 문제에서 허덕이게 됐었죠. 그래서 2003년 3월에까지 정부의 공적 자금은 무려 7.8조 원이 투입이 됐었죠. 91년도에 특용 국고 지원을 또 했었죠. 그 다음에 93년도에 또 하느니 또 특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금리 3%잖아요. 근데 당시 금리가 10%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3% 금리의 자금을 조달해서 10% 채권에 투자했어도 경영은 아마 정상화됐을지도 모르겠으나 당시에 이런 어떤 상황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관련된 그러니까 잘못된 부채를 갚는 데에도 사실 부담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삼투신에 대규모 혈세가 투여됐고요. 그 수혈되고 난 다음에 뭐 한국투자신탁은 동원, 그다음에 대한투자신탁은 하나대투, 그다음에 뭐 국민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뭐 프루덴셜로 넘어갔다가 다시 하나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죠.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부실을 다 떨어내고 나서 국민의 혈세로 인해서 기업을 클린화시킨 상태에서 이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은 한국투자증권이나 그 다음에 하나대투증권이 시장에서는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혈세로 이들 기업이 지금은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혈세로 인해서 정상화된 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뭐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책임을 질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사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국내 기관 투자자의 역사는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최초의 출발은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투신이 성립됐고 80년대 후반에는 지방 수신까지 가세가 되면서 투신 시장은 계속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최악의 증시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게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 거죠. 잘못된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가장 잘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중반부터 보면은 기관 수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80년대에 한은의 특용 지원으로 되게 됐는데 주가가 이때 당시에는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선이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1년도 채 안 돼서 90년도에는 5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이때 가입했던 일반 투자자의 펀드 가입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게 돼서 기관을 믿기 어려운 그런 최초의 계기가 됐었던 거고요. 93년도부터 다시 또 강세장이 도래하면서 주시장이 강세를 연출했었죠. 이때도 기관 수급은 약 한 8조 원에서 15조 원까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후에 98년도까지 진행되었던 경제 상황과 IMF 여간 위기를 겪게 되면서 또 투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투여했던 일반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면서 또 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기관 투자자 매매 동향과 코스피와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현상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상황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 투자 이상이 급격하게 이축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뭐 다 주시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잠깐 살짝 언급해 드리면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급락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죠. 시장이. 그 다음에 다시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는 또 팔고 또 올라오고 있음에도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사실은 정체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내려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팔았다고 하면은 시장이 올라오는 국면에서는 좀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지 않을까. 시장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수익률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최근에 어떤 기관 투자의 매매 행태를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바이를 하고요. 주가가 하락하면 또 셀을 하게 되는 전문가답지 않은 매매를 하고 있죠.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한테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증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었죠. 즉 주가가 빠질 때면 주식의 매수에 나섬으로 해서 증시 안전,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로 생각을 하겠죠. 물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경우에는 연기금이나 어떤 장기 투자성 자금이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증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됐든 삼투신의 경영 악화가 지난 90년대 주식시장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89년도에 주가가 뭐 1000포인트였던 것이 1000포인트 것이 불과 500포인트 근처까지 하락을 했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삼투신은 경영난의 허덕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증시, 기관 투자자 중심의 수급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이때 동안 들어갔던 돈들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그 자체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되는 그런 현상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국면에서 삼투시는 다 다른 그룹으로 기업으로 매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잘못된 경제 정책이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989년 12월 12일에 취해진 증시 안정 정책이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출발점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이후에 기관 투자자의 영향,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증시 영향력에서 얼마만큼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